노년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혹시 가까웠던 자녀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오랜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끊고 이웃들과도 괜히 어색해진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절대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남은 인생을 보다 평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결정적인 5가지 고쳐야 할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 난 늘 똑같이 행동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변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다면 문제는 내가 몰랐던 나의 오래된 버릇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노년 심리연구팀은 밝혔습니다. 60세 이후 인간관계 단절의 73%는 고의가 아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한 어르신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항상 걱정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자녀에게 잔소리로 들렸고 결국 소통이 끊기게 되었죠.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버릇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5가지를 알아보시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큰 안도가 될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 평온해질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왜 위험하냐고요? 사람은 듣는 말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고 그 감정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안 돼. 다 소용없어.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입에 붙은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자주 하거나 겸손한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지치고 함께 있기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2021년 서울대 심리연 어소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대화 중 부정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가족 간 정서적 거리감이 최대 48%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죠. 어느 70대 어르신은 자녀와의 대화 때마다 괜히 나와서 고생만 시켰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엔 자녀가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결국 주말에도 오지 않게 됐습니다. 정리합니다. 말투는 곧 인격입니다. 자신을 낮추거나 상황을 탓하는 말은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닫아버립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말합니다. 낙관적인 말은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비관적인 말은 벽을 세운다. 두 번째, 남의 말을 끊는 습관입니다. 말을 듣기보다 바로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이 습관은 소통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지만 말을 중간에 끊으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특히 자녀 세대는 이 점에 매우 민감합니다. 2020년 EBS 다큐 세대 간 소통 실험에서는 부모가 말을 끊을 때 자녀의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1.7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딸이 엄마에게 회사 일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려던 중 엄마가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직하지 말라고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딸은 다시는 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경청은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조언하려는 마음보다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큼 강력한 치유는 없다. 세 번째, 본인만 옳다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논리가 항상 맞다고 주장하는 것. 이 역시 관계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과거의 성공이나 기준에 매여 지금 세대의 방식이나 생각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2019년 고려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자기신념 고집은
가족 갈등 발생률을 평균 2.3배 높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진로에 대해 그건 아무 소용없다. 내가 살아보니 그건 틀렸다고 단정 지으면 상대는 더는 조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지혜로운 어른은 주장보다 수용에 무게를 둡니다. 내가 옳다는 말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현명하다. 네 번째, 지나친 고집입니다. 고집은 때로는 인생의 뿌리이지만 관계에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고집은 종종 변화에 대한 두려움, 통제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상대는 고집이 아닌 강요로 받아들이게 되죠. 대한심리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갈등 상담 사례 중 41%가 의견 충돌보다 고집으로 인한 단절이 원인이었습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어느 60대 중반 남성은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라며 아내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대화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고집은 자신을 보호하지만 때로는 소중한 사람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고집 대신 유연함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말했습니다. 성숙이란 내 방식만이 옳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섯 번째,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남의 자식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또래 누구는 벌써 손주 봤다더라. 이런 말 무심코 내뱉기 쉽지만 상대에겐 큰 상처가 됩니다. 비교는 관계를 평가하게 만들고 상대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022년 연세대 상담심리학과 연구에서 부모의 비교 발언이 자녀의 정서적 거리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말했을 때 누구는 벌써 승진했던데 넌 아직이냐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정리하면 비교는 격려가 아니라 경쟁을 만들고 경쟁은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지금부터라도 비교보다 공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변 사람 중 반드시 경계해야 할 5가지 사람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쳐야 할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란 혼자만의 노력으로 유지되진 않습니다. 상대의 성향이 독처럼 작용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내 곁에 두면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들, 경계해야 할 유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세형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실속은 없고 항상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말하는 유형입니다.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은 없고 남의 말은 무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는 과장하죠. 이 사람들의 내면엔 인정받고 싶은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숨기기 위해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고 자신만 돋보이려 합니다. 문제는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있을수록 내 이야기는 배경이 되고 상대만 주인공이 되는 관계가 계속됩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말합니다. 진짜 용기는 꾸미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조급형입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늘 빨리빨리 상대의 속도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남이 머뭇거리면 답답함을 못 참습니다. 함께 있으면 항상 내가 서두르게 되고 실수하게 되며 결국 내 감정이 무시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국 심리연구소에서는 조급형과 함께 있는 사람의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보다 38%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할 때 당신의 평온한 일상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 경계형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중요한 이야기는 절대 나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온화하지만 신뢰를 주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상처받는 걸 두려워해 애초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헛수고한 느낌만 남고 정서적 외로움만 커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말했습니다. 신뢰 없는 관계는 머물수록 공허함만 남는다. 네 번째, 자존감 낮은 피해형입니다. 항상 자신이 손해봤다고 말하고 남 탓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내가 미안해야 하고 내가 맞춰줘야 하는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존감까지 흔들린다는 겁니다. 독일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피해의식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의 자기 효능감을 평균 42%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들은 도와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피로뿐입니다. 다섯 번째, 비교형입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며 당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기준은 언제나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은 내 감정보다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교에 내가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증명하려는 불필요한 감정 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애들러는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이 5가지 유형은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더라도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안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고집하는 방식이 있는지 조용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생각.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결정권을 쥐고 싶고 의견이 통과되어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지나치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기준보다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는 유연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사에 주도하려는 습관,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소한 상처를 오래 붙잡는 습관. 예전 누군가가 했던 말, 자식이 했던 행동, 이웃의 무심했던 태도, 이런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스스로 감정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말과 행동은 붙잡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행복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심리치료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재재생이라 부릅니다. 머릿속에서 다시 돌려보며 상처를 반복하는 습관이죠. 의도적으로 그 기억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지금의 감사한 순간을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태도. 기술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표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 것이 무조건 옳다고 믿고 새로운 방식에는 벽을 세우곤 합니다. 변화는 낯설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고립이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내 삶에 조금씩 받아들이는 노력이 결국 외로움을 막고 세대 간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스마트폰 하나 배우는 것부터 자녀의 방식에 맞춰보는 것까지 그 모든 변화가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천천히 바꾸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받을 만한 내가 되어야 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건 이제 없다. 이 나이에 뭘 더 새로 배우겠느냐?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길을 걸어왔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고집도 내려놓고 말투도 바꾸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다면 그것은 삶을 다시 살아내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이미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분입니다. 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며 모든 기술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는 사람만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서운했다면 그 말이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되돌아보세요.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여운으로 남았을지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관계는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고개를 끄덕여주는 경청, 억지로 가르치지 않는 여유.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누구와도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누구보다 나 자신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습관이 가장 찔리셨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 공간이 여러분의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